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싱커캐드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이제 싱커캐드 둘러보기라는 건데요. 싱커캐드 둘러보기. 여러 가지 싱커캐드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싱커캐드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설계하기 위한 어떤 설계 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측에 어떤 부품들이 있고요. 이 부품을 이쪽에 이제 설계창에 가져와서 회로를 설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코드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창이 이쪽으로 펼쳐지면서 C코드를 코딩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코딩을 해서 이 회로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해서 이 회로를 동작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이 아두이노 회로 설계인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창에 익숙해지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일단 그 싱커캐드를 사용하려면 오토데스크라는 이제 회사 이름인데요. 오토데스크의 계정을 일단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야 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쳐서 저 오토데스크의 싱커캐드라는 어떤 웹 프로그램에 접근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일단 새 회로 작성 창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창입니다. 이 창. 이 창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회로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이런 탭들의 기능이 뭔지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싱커캐드 초기 화면에서 각종 탭을 기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지금 이 부품창 이쪽을 이제 이 가운데로 뚝 잘라서 이쪽을 이제 우리가 부품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품이 아직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 이제 아두이노라는 게 아두이노라는 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두이노가 바로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서 여러 가지 여기 있는 부품들, 이런 부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로 따지면 CPU인데요. 그 CPU, 이 아두이노 보드의 핀 배치, 첫 번째 핀 배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핀 배치죠. 그 다음에 각 핀의 기능,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1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오토데스크사의 계정 등록하는 방법을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싱커캐드죠. 싱커캐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한번 계정을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토데스크사의 싱커캐드 웹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전자장치 디자인, 바로 이제 우리 아두이노 회로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 디자인이 끝났으면 이제 코딩, 그래서 그 아두이노의 어떤 그 전자장치 디자인을 이제 우리가 뭡니까? C 코드를,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구동시키는 그런 역할. 이제 이거 업로드라고 했죠. 업로드해서 구동시키는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코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건 바로 이 3D 모델링입니다. 네. 3D 모델링은 이건 이제 우리의 관심 주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전자장치를 디자인하고 그거를 코딩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그 https를 찍고 www.syncocad.com에서 계정을 등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이 웹 시뮬레이터는 뭐 익스플로러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할 수도 있고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웹 브라우저 어느 것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뭐 저는 이제 그 구글 크롬을 주로 쓰기 때문에 크롬 환경에서, 크롬이죠 이거, 크롬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장 우측에 등록 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커캐드로 들어가서 이 등록 탭을 먼저 딱 클릭을 해라. 그 등록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계정 작성을 하는 그런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가하고 그 다음에 생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쓰게 됩니다. 뭐
77년도 뭐 11월 8일 뭐 제 생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딱 쓴 다음에 이 다음을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작성하게끔 돼 있죠. 사용자 이름하고 암호를 적어 놨는데 사용자 이름은 아마 그 이메일로 적으라고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적고 그 다음에 암호를 쓰면 됩니다. 여기 부모님의 전자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이가 어린 학생일 경우에는 본인의 전자메일이 없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부모님의 전자메일을 적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계정 작성 탭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정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계정을 사용해서 모든 오토데스크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요거죠. 싱커캐드.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딱 클릭하면 이제 오토데스크의 계정 등록하기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초기 화면으로 아마 돌아올 거예요. 완료를 클릭하면 혹은 뭐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가거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초기 화면 아까 봤던 건데요. 이 초기 화면에서 아까 등록 탭을 클릭했는데 이번엔 로그인 탭을 클릭을 해서 우리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로그인 할 때 전자메일 또는 사용자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제 패스워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적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로그인 후에 여기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떠요. 이게 전체 이제 화면이 굉장히 크게 뜨는데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잘라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3D 디자인, 그 다음에 서킷, 그 다음에 코드 블록, 뭐 학습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서킷 탭 요거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서킷 탭을 클릭을 해서 이 창을 서킷 창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 서킷 이렇게 있고 새 회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 회로 작성을 클릭을 해서 이제 우리 그 아두이노 설계를 위한 서킷 창에 최초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회로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설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전까지의 과정은 뭐 제가 굳이 저거를 뭐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제 하나하나의 탭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설계하는 거는 이 탭의 기능은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실제 제가 한번 실행해 봄으로써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 이제 4장 LED 켜고 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 디자인의 이름을 적는 란입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 갖고요.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요게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는데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 8번이 되겠죠. 자, 1번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사실 이제 표시는 안 하고 이제 말로 얘기할게요. 1번은 삼각형이 누워 있다가 섰죠. 근데 오른쪽으로 90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여기에 있는 부품들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뭔가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이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90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탭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뭘 설계를 하겠죠. 여기서 회로를. 설계한 회로를 갖다가 지우는 그런 탭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언두,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실행 취소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리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지웠던 걸 다시 살려내는 거. 그거죠. 그 다음에 요놈은 뭐냐면요, 요놈은 주석입니다.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설계창에 설계한 어떤 회로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글로 적어 놓는 거예요. 마치 포스트잇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뭐 하는 거였다 라는 걸 갖다가 나중에 오랜만에 다시 봤을 때도 기억이 바로바로 나게끔
그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놓는 그런 탭이 되겠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 설명 요 6번에 의해서 요 놈에 의해서 적어놓은 주석을 갖다가 보이게 하거나 숨기게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창이 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뭐냐면 내 설계창에 설계를 했는데 회로의 크기가 한 요만큼 나왔어요. 이거 좀 크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요 놈을 클릭을 하세요. 8번은. 그러면은 이게 이 화면 전체에 꼭 맞게 가장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사실 이 역할은요,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스크롤을 해도, 스크롤이라는 게 우리 마우스로 스크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스크롤을 해도 이 설계창에 있는 어떤 설계 결과물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를 커지게, 작아지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탭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여기 제가 지금 부품창이라고 해놓은 것, 그 다음에 설계창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여기서 요로 이제 옮기는 거죠. 옮겨서 우리가 어떤 회로를 설계하게 되는데 그거를 많이 사용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 거의 사용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여기 우측에 있는 것들, 이거를 사용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탭의 기능을, 이제 우측에 있는 걸 갖다 기능 탭을 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어떤 부품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쪽이 부품창이고 이쪽이 설계창이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번, 요게 9번이죠. 요거 코드를 요걸 딱 누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뭔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창이 하나 밀려갖고 뜨게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C 코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여기서 이제 C 코드를 뭘 작성을 했어요. 여기 회로가 있고, 그러면 작성한 C 코드를 이쪽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업로드를 한다고 그랬죠. 업로드를 해서 이 회로를 동작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에서 이 회로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탭이 뭐냐?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 시작. 시뮬레이션 시작을 딱 누르게 되면 내가 작성한 C 코드가 업로드가 되면서 이 회로가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는 여러분들이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이건 뭐냐면은, 레이아웃이라고요. 이 회로의 어떤 회로도,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eagle brd 파일이라는 것, 그걸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실제 이제 그 회로를 이용해서 뭔가 실제 회로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는 수준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 공유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작성한 어떤 회로를 갖다가 남이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그 사람한테 보내줘서 그 사람이 내 회로에 들어와서 이걸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합니다. 이거. 혹은 이제 그림 파일, png 파일로 그림 파일, 요 회로 파일을 저장할 때도 사용하고. 근데 이것도 사실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3번하고 14번이 있는데요. 이 13번, 14번은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부품들이 어떻게 보여질 건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창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아두이노를 포함한 회로를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그림을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클릭해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 우측에 있는 요 탭, 요거는 뭐냐면은 이 부품들을 요 그림만 볼 거냐, 아니면 간단한 설명까지 같이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 저랑 같이 회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때 더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 기본이라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기본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혹은 또 다른 선택 탭으로서 모든 구성 요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성 요소는 말 그대로 기본, 그 다음에 모든 구성 요소는 다 보여주는 거죠. 여기 있는 부품들을.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라는 거, 스타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회로가 완벽하게 구성이 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도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있고, 그 다음에 회로 조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 아두이노는 이제 아두이노가 포함된 거. 이 기본은 아두이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로 조립품은 완벽하게 이제 회로 그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코딩까지 완벽하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회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아까 클릭했을 때 뭔가 이제 우측에 C코드를 코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설계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작품을 보여주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같이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를 싱커캐드를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로라는 말하고 디자인이라는 말을 섞어 쓰게 되는데, 회로는 여기 있는 부분들을 갖고 무언가 만든 회로, 그거를 그냥 회로라고 하고, 디자인은 뭐냐면 이 회로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C코드까지 다 완벽하게 갖춰진 것. 어차피 C코드와 요 회로가 같이 이렇게 있어야만, 같이 다 설계가 돼야만 하나의 완벽한 어떤 제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완벽한 제품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여기서 부를 거고요. 디자인. 그 다음에 회로는 요 회로만, C코드 제외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회로라고 말을 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쓸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싱커캐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탭들의 기능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화면, 그 로그인,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계정 로그인까지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서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킷.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한 회로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새 회로 작성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새 회로 작성을 클릭합니다. 좀 화면이 전환되면서요. 여기 이제 회로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제가 뭐 여기서 레지스터를 하나 이렇게 끌어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키워볼게요.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커지죠? 또 여기 보시면 요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엄청 커졌죠? 줄여볼게요. 그죠?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워볼게요. 요거 요거 클릭해서 지웁니다. 지워지죠? 그죠? 다시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거 90도 회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90도는 아니네요. 30도씩 회전하네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30도씩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언두 그대로 왔죠. 리두 다시 원래대로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주석을 보겠습니다. 주석을 여기다 찝어서 여기다 메모를 뭐라고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거 눈 모양 클릭하면 이게 사라지고, 눈 모양을 다시 클릭하면 이게 나타나죠. 이렇게 되고요. 이거 죽여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저 여기 있는 거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이쪽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하나를 볼까요? 코드를 일단 볼까? 코드 눌러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 회로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구성 요소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말고 제가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여기 이제 기본이 있고 모두가 있어요. 기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화면대로 되어 있고, 요거를 모두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것도 좀 크게 보려고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통해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스타터라는 게 있어요. 스타터는 완벽한 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아두이노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아두이노가 들어간 회로가 있네요. 깜빡임을 갖고 한번 여기다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죠? 맞추고요. 자, 코드를 이제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블록 플러스 문자 할 수도 있는데 문자로 해보겠습니다. 문자로. 네. 문자로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바뀌죠. C코드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C코드를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 업로드를 하고 이걸 동작시키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초 간격으로 이 LED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동작을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죠? 여기 LED 이것도 LED인데요. LED도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중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중지. 그러면은 이제 USB가 빠지면서 아까 USB가 꽂혔었죠. 빠지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중지가 됩니다. 자, 코드를 한번 더 누르면 이제 숨습니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저기 그 이후에 회로 조립품이나 뭐 이런 것들 혹은 마이크로 비트라는 거 이건 다른 형태의 어떤 보드인데 우리는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두이노만 활용할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 보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다시 누르면 그냥 이 회로만 표시되고. 검색해서 여기서 브레드보드 하면은 브레드보드와 관련된 것만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다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눌러볼까요? 내보내기 눌러보면 회로 보드 레이아웃용 이글 BRD를 다운로드 합니다. 요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사용 안 할 거고. 공유. 자, 여기 보면은 디자인 스냅샷을 이제 이건 PNG 파일로 저장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용자 초대에는 이제 링크를 갖다가 그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 링크를 통해서 이 회로에 제3의 사용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탭이 기본 탭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 아두이노 우노가 하나 있고 레지스터 하나 있고 LED가 하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요걸 누르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되더라고요. 그죠? 요 정도 제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더 자세한 걸 할 수는 없고요. 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 회로를 작성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도선 연결하는 것만 딱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LED하고 요거 이제 지금 225옴 레지스터가 있었죠.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 레지스터부터 갖고 옵니다. 갖고 왔어요. 아까 220이었죠? 요 옴이었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레지스터가 됐고요. 그 다음에 LED죠. LED니까 LED를 찾아봅시다. 여기 쭉 찾아보겠습니다. 좀 줄여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LED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빨간색. 이것도 색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자, 도선 여기랑 그라운드랑 연결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라운드 접지랑 연결하는 거는 검은색으로 보통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놈하고 연결하죠. 그 다음에 유놈하고 아까 이게 9번 같았었는데 자, 요 코드를 보면 압니다. 몇 번인지. 13번이에요. 13번. 9번이 아니라 13번. 이렇게. 그럼 요거 요렇게 옮겨서 도선을 직선으로 딱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주면 되죠. 코드를 열어놓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 역시 율령 켜졌다 꺼졌다 를 반복을 이렇게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됐습니다. 나머지 여기 탭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차차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우노라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이제 실제 보드죠. 우리가 이제 싱커캐드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이 보드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다 수행하고
뭔가 진짜 제품을 구현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실제 이 보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두이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 우노, 얘는 이제 우노죠, 우노. 그리고 얘는 마이크로로 나와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메가입니다. 그리고 얘는 나노죠. 얘는 뭐냐면 이게 릴리 패드라는 거예요. 얘는 릴리 패드. 꽃 모양으로 있는 릴리 패드. 릴리가 꽃 이름이잖아요, 그죠? 릴리 패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요거예요. 아두이노 우노는 1이란 뜻이죠. 그 스페인어인가요? 뭐 그걸로 1이란 뜻이고, 스페인인지 이태리언지 뭐 그걸로 우노가 1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작은 거란 뜻이 훨씬 크기가 작죠. 그 다음에 나노는 더 작은 거죠. 마이크로보다 더 작죠. 그죠? 그 다음에 메가는 뭐예요? 큰 거잖아요. 메가는 크다라는 의미예요. 우노보다 큰 겁니다. 이제 이게 크다 작다를 뭘로 구분을 하게 되냐면 여기 보는 이제 요 칩 굉장히 크죠. 요거 좀 작죠. 요건 뭐 더 작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핀의 개수입니다. 핀의 개수. 여기는 핀의 개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다 핀입니다. 이게 입출력 핀인데요. 입출력 핀의 개수가 메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요. 우노의 경우에는 적당하고요. 그 다음 여기 마이크로는 작아요. 개수가. 여기는 지금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핀으로 꽂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 핀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편하진 않죠. 마이크로하고 그 다음에 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우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우노를 갖고 실제로 싱커캐드에서도 우노로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칩을 선택할 거냐,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입출력을 핀을 몇 개를 쓸 거냐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칩이 이게 크잖아요. 이게 크고 이게 작잖아요. 그만큼 얘가 뭐 빠르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기능도 더 많아요. 그죠?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작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보드를 정하면 되는데요. 우노로 보통 많이 합니다. 우노. 그 다음에 릴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작품을 예쁘게 만들고 싶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릴리 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노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그림은요, 우리 싱커캐드에서 제공하는 아두이노 우노의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죠. 가장 중요한 건 핀이라고 그랬어요. 핀. 여기 외부에 쭉 핀들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USB 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업로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런 아두이노 우노 하드웨어는 그냥 하드웨어일 뿐이고,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려면 실제로 그러니까 뇌에 내가 뭐를 해라 라고 동작을 명령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그걸 여기 업로드를 시켜 줘야 됩니다. 이 업로드하는 이제 뇌 같은 역할, 핀의 역할, 칩의 역할을 하는 게 이거죠. 요 칩이죠. 여기 이제 업로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 디지털 핀이나 혹은 아날로그 핀으로 외부의 입력받고 혹은 어떤 동작, 제어를 할 수 있게 외부에 어떤 신호를 내주고 하는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때 뭐를 이용하냐? 요 USB 포트를 이용합니다. 또 동시에 USB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공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원 공급 플러스 업로드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 USB 포트를 사용하고요. 이 밑에 전원 연결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원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전원만. 그래서 여기 어댑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여기 전원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는 이거 갖고 전원을 공급하지 않을 겁니다. USB 포트로 전원을 공급하고 업로드 역할도 같이 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시작하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싱커캐드에서 시뮬레이션 시작하기를 딱 클릭하면 여기에는 USB 포트가 딱 꽂히면서 얘가 동작을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것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핀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 하나는 사용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안 하신다, 안 한다. 그래서 unused란 말을 이제 써놨습니다. 이 unused 핀은 3개예요. 정확하게는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작업, 이 나머지 것들이 어느 핀과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하는 핀이 몇 개 더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 안 한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이라고 써있죠. 디지털. 여기. 이 디지털이라고 써있는 핀은 말 그대로 디지털 핀입니다. 그래서 D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D13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14개입니다. 토탈. 디지털 핀은. 이 디지털 핀의 역할은 디지털 신호를 입출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요 아래에 보면 아날로그 인이라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날로그 핀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핀. 요 뒤에 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웃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아날로그 인입니다. 근데 디지털은 디지털 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은 입력 출력이 다 가능해요. 근데 아날로그는 인만 가능해요. 아웃은 불가능합니다. 네. 입력만 가능해요. 입력만. 6개가 있어요. A0부터 A5까지. 그죠?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핀이 있습니다. 전원 핀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파워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여기 그라운드가 하나 위에 있어요. 요 노란 거. 그래서 총 8개. 이렇게. 그래서 8개, 6개, 14개 합치게 되면 몇 개입니까? 20 몇 개예요. 28개네요. 28개. 그 다음에 unused까지 포함하면은 31개인데, 그죠? 여기 지금 32개라고 적어놨네, 내가. 이거 아마 제가 이게 잘못 적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요 아날로그 핀이 요게 6개가 아니라 7개예요. 7개에서 요 AREF라는 것, 이거 포함해서 7개입니다. 요거 수정을 할게요. 요 6개가 아니라 7개. 나중에 이제 수정 7개. 토탈 다 합치면 이제 32개가 되는 거죠. 네. 전원 핀이 8개라고 했는데 그 각각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5V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5V. 여기 뭐냐면 5V의 전압을 제공해주는 핀입니다. 5V의 전압. 지금 이제 전압이라는 표현도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외부에 5V의 전압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5V라는 이 핀은 5V의 전압을 공급해주면서 동시에 최대 200mAh의 전류를 출력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 외부의 어떤 부품이 이 핀에 부착이 되면서 그 외부의 부품을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동작시킬 때 그 외부 부품이 먹는 전류가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5V에 연결시켜서 동작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는 디지털 핀 요것들은 40mA 밖에 제공 안 하거든요. 전류를 디지털 핀에 직접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외부 전원을 따로 둬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략적인 요건 40mA, 요건 200mA, 요런 전류의 값들은, 전형적인 값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라운드 핀입니다. 그라운드는 접지라는 거예요. 접지. 여러분 세탁기 같은 거 사면은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접지를 잘 연결해 달라고 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기도 해요. 접지라는 건 뭐냐면 요즘은 이제 아마 그런 접지 연결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라운드 0V 점에다가 뭐 도선 같은 거를 연결해 두는 작업이에요. 그걸 우리가 접지라고 하는데,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누전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게 모든 전류가 다 그 접지를 이용해서 전류가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지, 그럼 뭐냐, 그거는 0V다. 0V가 접지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0V의 기준점을 제공해주는 접지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그라운드. 그 그라운드를 줄여서 GND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좀 보시면 그라운드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 위쪽에도 하나가 있네. 3개. 그래서 토탈 3개의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다음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리셋은 이거죠, 이거. 리셋. 이거 뭐냐면, 전원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상태로 돌린다고. 이거 PC의 리셋 버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처럼, 사실 아두이노도 하나의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서니까. 그죠? CPU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PC의 리셋 버튼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지털 핀입니다. 디지털 핀은 총 1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D0서부터 D13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핀은요, 5V부터 0V. 그러니까 5V 또는 0V예요. 그러니까 2.5V 이런 거 출력 못해. 5V 아니면 0V예요. 두 가지가 밖에 출력을 못합니다. 우리 이제 논리상으로 컴퓨터에서는 5V를 이진수로 1로 표현하고요. 0V를요, 이진수로 0으로 표현해요. 이걸 우리가 하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0을 로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이, 로우, 1, 0, 5V, 0V, 혹은 true, false도 있어요. 이건 참이고, 요 0V는 거짓, false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두 개의 불연속적인 두 가지 값만을 출력하는 핀을 우리가 디지털 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디지털 핀이 여기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총 몇 개냐? 14개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해갖고 13번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디지털이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이렇게 되면 디지털 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결 표시가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는 그런 핀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PWM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PWM. 여기 PWM 한다면 물결 표시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결 표시는 PWM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WM이라는 거는 Pulse Width Modulation 뭐 이런 뜻인데, 뭐 영문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PWM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원래 이제 그 아날로그 핀, 나중에 이제 아날로그 핀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를 얘기를 할 텐데, 이 아날로그는 인밖에 안 돼요. 아웃이 안 된다고. 출력이 안 돼. 근데 아날로그와 비슷한 신호를 갖다가요, 이 PWM 핀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출력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서 뭔가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PWM 핀을 이용해서 아날로그와 유사한 신호를 만들어서 그 신호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출력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PWM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핀 명칭이 D0서부터 쭉 가고 D13까지 있는데요. 물결 표시가 있는 것만 따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물결 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있고요. 또 요 놈이 있죠. 요게 다 PWM입니다. 그죠? 다 PWM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아날로그 출력을 보완하는 어떤 제3의 신호, 그게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그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럽트 0와 인터럽트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INT0, INT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건 뭐냐면 인터럽트 어떤 신호를 갖다가 입력받을 수 있는 핀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터럽트는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 안 할 거고요. 어쨌든 D2와 D3는 그런 특별한 용도를 갖는다. 어쨌든 이게 중복으로 되는 거죠. 얘는 디지털 신호를 입출력 받을 수도 있고, 특히 D3 같은 경우는 PWM 신호도 내줄 수 있고, 또 이 두 가지 전체적으로는 인터럽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호가 중복의 기능을 갖는 그런 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순수 디지털 입출력 핀, 디지털 전체 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통신용 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TX0랑 RX0, 요 두 개.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6장인가 7장에 가면 직렬 모니터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활용하는 핀인데, 지금은 이런 통신용 핀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 신호용, 그러니까 아날로그 출력 기능을 보완하는 어떤 신호로서 PWM이라는 게 있다. 어쨌든 PWM 핀은 아날로그 출력 기능을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대 40mA 전류를 출력할 수가 있다. 아까 5V 같은 경우는 어땠었죠? 5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0mA까지 어떤 전류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최대. 얘는 최대 40mA입니다. 굉장히 작죠.
아까 파워 얘기할 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 3V3은 뭐냐면 이거 3.3V입니다. 3.3V. 여기는 3.3V 출력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네요. 네,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날로그 핀, 이 마지막인데요. 이번 챕터에 아날로그 핀은 총 아까 6개라고 제가 잘못 적어놨죠. 7개입니다. 7개. 6개가 아니라 요 6개 있고요. 6개 있고 요 AREF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요 노란색으로 된 요거. 그래서 총 7개입니다. 아날로그 핀은 0V부터 5V, 아까는 0V 또는 5V였는데 디지털은 아날로그는 0V부터 5V까지의 연속적인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만. 2.5V 받을 수 있죠. 6V 못 받아요. 6V를 실제로 입력하게 되면 5V를 인식해요. 100V, 그럼 아두이노 망가지겠죠. 한 7V, 8V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5V로 얘는 인식한다고. 그죠? 네.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래서 0부터 5V까지 연속적인 값을 입력받는 핀이 바로 우리가 아날로그 핀인데, 여기도 이제 6개라고 잘못 적어 놓긴 했는데, 그거는 A0부터 A5까지가 6개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뭐냐? 여기는 AREF라는 거예요. AREF. 여기 하나 더 있죠. 자, 10비트 ADC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10비트 이진수, 10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는 최대 00000000 해서 쭉 해서 0까지, 혹은 111111 해서 쭉 1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죠. 올 제로인 거, 모두 제로인 거는 10진수로 0이고요. 모두 1인 거, 그러니까 10개의 비트가 모두 1인 거는 10진수로 1023입니다. 1023. 이게 이제 어떻게 쉽게 계산되는 거냐면 2의 10승계 빼기 1입니다. 그게 1023개예요. 그죠? 여기 10이 있는 이유는 10비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의 10승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부터 1023까지 이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날로그 2는 요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돼갖고 요 칩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칩. 요 아두이노 칩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칩 내부에 뭐가 장착되어 있냐면 ADC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마다 따로따로 다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C는 뭐냐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그걸 우리가 ADC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핀을 얘기할 때 디지털 핀은 0V부터 0V 또는 5V를 입력받거나 출력해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정확한 디지털은 뭐냐면 불연속적인 값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이면 1, 2면 2, 1023이면 1023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값만을 가질 수 있는 게 디지털이고요. 1이나 2가 아니라 1.1, 1.11 이런 식으로 그 1과 2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소수점 이하의 수까지도 다 취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정확한 정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숫자들이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1.1, 1.2, 1.15, 1.11367 이런 것처럼 숫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건 아날로그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불연속적인 숫자, 그러니까 1과 2가 불연속이라는 거죠. 1.5 그 아래에 있는 소수점 이하의 수까지 다 표현할 수 있어야만 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디지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 입력 아날로그 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0V부터 5V까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게 몇 비트 ADC를 거친다고? 10비트짜리 ADC를 거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비트 ADC를 거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최소 숫자는 0이고 최대 숫자는 1023이에요. 그러면은 0V가 입력되면 어떻게 요 아두이노는 인식한다? 숫자 0으로 인식한다. 5V가 입력되면 어떻게 인식한다? 1023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가 들어온다. 2.5V가 들어온다. 그럼 얘 얼마로 인식할까요? 이거 정중앙이겠죠? 그게 511이에요. 511. 511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비례식 같은 거 이용해갖고 실제 여기 몇 비트가 들어왔는데, 몇 볼트가 들어왔는데 인식되는 값이 얼마다 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A0는 ADC 제로 입력으로 10비트짜리다. 모두 다 10비트짜리다. 모두 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REF가 뭔지 따져봅시다. AREF는 뭐냐면요. 이 변환을 시키는데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원래는 AREF는 아무것도 연결해 놓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요 REF에 뭐를 입력시킨다. 예를 들면은 2.5V를 인식시켰다. 2.5V. 2.5V를 여기다 입력시켰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A0부터 A5까지 들어오는 입력 볼티지가 0부터 2.5V까지다 라고 이 아두이노가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0일 때 0으로 인식하지만 2.5일 때가 1023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5V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1023이죠.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0부터 2.5 사이를 0부터 1023으로 인식한다. 만약에 여기 AREF에 3V가 들어왔다. 3V를 입력시켰다. 그러면은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를 0부터 1023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값의 범위를 갖다가 조절하고 싶으면 요 AREF에다가 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값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됐죠? 다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비트 ADC이기 때문에 0V부터 1024가 아니라 1023의 정수값으로 입력이 실제 인식이 된다는 거고, AREF로 입력값의 범위를 보정을 할 수가 있다.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요거. 그다음 입력만 가능하고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출력이 되려면 DAC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요 포트마다, 요 핀마다 DAC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DAC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투 아날로그로 변환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게 이 아두이노는 디지털 프로세서예요. 디지털 값만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을 뭔가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 값을 인식하려면 무조건 디지털로 변환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아날로그 값을 요 아두이노가 인식을 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ADC를 거쳐야 되는 거죠. 또 내부에 있는 아두이노 내부에 있는 값을 외부로 출력을 할 때 아날로그로 출력하려면 DAC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DAC가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좀 값비싼 칩들은 DAC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저렴한 칩들은 DAC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불가능하다. 디지털 핀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이건 신기하게. 그래서 A0는 아까 디지털 핀이 D13까지 있었거든요. D13. D에 13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디지털 핀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D14가 됩니다. A0는. 그리고 D5는 D19가 됩니다. D19. 얘는 18이고, 얘는 17이고, 16이고, 15.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럼 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 얘기 안 했네요. 이게 뭐냐면, 요 IOREF죠. 요 IOREF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요 IOREF는, 네, 제가 잠시 녹음을 중단했는데 이 근처에 부대가 있나봐요. 그래서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음된 그런 방에서 녹음하면 좋은데 뭐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IOREF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이제 아두이노는 쉴드라는 게 쉴드라 그래서 이 보드 위에 이렇게 덮어서 무언가 보드를 확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확장 보드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주는 핀이 바로 이 IOREF예요. 아마 이게 5V를 공급해줄 겁니다. 그 확장된 보드에. 근데 실제로 그걸 사용할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